안녕하세요. 김사장TV의 김사장입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점포를 구하다 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권리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8번째 이야기, 권리금 속지 않고 계약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사장입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구하기 전에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집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과 이해 안 가는 것이 권리금 부분인데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만 생각한다면 창업의 문턱은 훨씬 낮아질 텐데 그놈의 권리금이 발목을 탁 잡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점포 권리금의 거품을 알아내고 점포 권리금의 실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인테리어비 2,500만 원인데 권리금이 무려 5천만 원인 곳이 수두리 빽빽합니다. 그만큼 권리금이 얼마인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가려내야겠죠. 어떤 전문가는 초보 창업자일수록 권리금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권리금 낮은 곳에 가성비 좋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창업시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 제각각이니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권리금의 거품을 알아채고 실질적인 권리금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리금은 절대로 인터넷으로 알아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하튼 권리금은 그 가게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것입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격입니다. 바로 입지에 대한 가치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바로 이 바닥권리금인 것 같습니다. 영업권리금은 현재 장사가 되는 정도를 환산한 금액인데요. 이미 고객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현재 영업이 잘 되고 있으면 요구하는 권리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인수할 매장의 주방 짓기 및 인테리어에 대한 환산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내놓을 때 업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수하는 사람에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합쳐서 권리금이란 말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바닥권리가, 어떤 곳은 영업권리가, 어떤 곳은 시설권리가 반영이 되는데 다만 그 비율이 다른 것뿐입니다. 어떤 곳은 시설은 좋은데 시설권리금은 못 받고 바닥권리금만 받고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입지가 좋은 상황이겠죠. 어떤 곳은 입지는 별로인데 영업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은 나름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정도를 환산한 금액이겠죠. 여하튼 권리금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객관적인 가게의 가치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알다시피 권리금이 비싼 곳은 가게가 잘 될 확률이 높은 곳이고, 반대로 권리금이 낮은 곳은 가게가 잘 될 확률이 좀 덜한 곳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발품을 판다면 거품이 많은 곳을 구별하고 또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할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한 지역의 부동산을 적어도 일주일만 돌아다녀도 권리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부동산 중개소에 최근 거래된 점포들의 권리금을 알아낸다면 어렵지 않게 권리금의 평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은 권리금의 이해와 실제 가게의 권리금을 파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알아볼 때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을 묶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또는 6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서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권리금이 4천인 거하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권리금이 4천인 거하고는 무려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산 한도를 벗어난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평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짝 흥분하셔서 도장 꽝 찍으시면 장사하시는 내내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회수 가능한 투자금으로 볼 건지 아니면 회수 불가능한 소모비용으로 볼 건지도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노력하셔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개인적으로 회수 가능한 투자금으로 보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이상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포를 구하며
어느 정도 권리 파악이 됐을 때 권리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업자금의 압박에서 탈출하고 싶은 의지는 무권리 점포를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건 악마의 유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 마음 같아서는요, 다른 비용을 500만 원 정도 줄이더라도 좀 더 좋은 자리로 구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얘기 상권 분석 잘해서 좋은 점포 구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얘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의 자리는 창업 성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세권은 모두 좋은 상권일까요? 월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난 권리금 있는 경쟁이 치열한 자리가 좋을지, 지역은 좀 허름해도 돈이 되는 자리가 좋을지, 장사를 절대 낭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두리 지역에 아이템이 없는 자리는 어떨까요? 상권 분석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